31번 수의 가격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식 우리 탄력성은 요즘 계속 두 문제 나오고 있는데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계산 문제는 매년 나와요. 그래서 우선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꼭 공식 3개는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죠. 뭐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3 공식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나와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은, 자, 가격 탄력성은 우선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와요. 그리고 반응, 이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간다.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건데, 자,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요거는 뭐 올해도 출제 수식이 나올 텐데 하여튼 이 수식 이용은 해야 되니까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문제 거기 봤더니 몇 번이죠? 31번 문제 보면 어느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6% 뭐가 됐다? 인하됐죠. 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위에는 오피스텔 수요량,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라고 했죠? 2.0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오피스텔 가격이 6% 인하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여기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죠?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 알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 수요량은 6%에 2.0를 6%에 1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12%인데 여기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 왜 12%에서 증가 감소를 모르겠다?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수요의 법칙을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12% 증가한다. 질문 많이 들어와요. 왜 증가 감소 여기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A 지역의 임대주택 임대료가 몇 프로? 20% 또 뭐 한다? 상승한다. 자, 여러분 20%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은 몇 프로? 10% 줄어들었다.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은 얼마? 0.5. 0.5는 자, 1번 지문 보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0.5고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둘 거는 비탄력적은 2가지를 알아야 돼. 3번과 5번 지문을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우선은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비교적 적다. 그럼 반대로 비교적 많으면 탄력적. 비교적 적다. 또 하나가 3번, 요건 5번 지문이고 3번은 뭐죠? 가격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면은 비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민감하다 하면 뭐다? 탄력적. 민감하지 않다 하면은 비탄력적. 3번, 5번 지문 해석이 다 됐고요. 그러면 4번 지문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4번은 비탄력적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급해요. 수요 곡선이 급하면 비탄력적인데, 자,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죠.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진 이 면적이 총 우리가 수입이에요. 총 수입인데
이 임대료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임대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수요량은 가격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요.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어요.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뭐가 돼? 이 면적이 총수입. 그럼 가격이 오르면은 이 흰 면적보다 노란 면적이 크죠. 총수입은 뭐다? 이전보다 증가하죠. 4번 정답. 지문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을 또 쓰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수익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가격의 변동분,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에서 수요량의 변동분에 100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100을 곱해주면 퍼센티지인데 100은 서로 약분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요 수식을 가지고 3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자, 아래 예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단독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이란 수익 가격 탄력성은 얼마? 2라고 가정하자. 단독주택 가격이 현재 얼마에서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하락을 한다면 수요량은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거냐. 자, 수익 가격 탄력성. 자, 수식 그대로 준다. 원래 가격을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얼마? 처음에 1000만 원. 자, 1000만 원에서 얼마로? 900만 원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변동분은 마이너스 100만 원. 자, 수요량은 기준이 된 얼마? 1000세대에서 수요량 변동분 모르잖아. 델타 Q 세대. 세대는 약분시켰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 이 수식을 그대로 적어줬어요. 변동분이 나오면 요 수식 이용하면 돼요. 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는 절대값에 플러스 10분의 1. 내항이 곱은 얼마? 1000에 1을 곱해주면 1000. 그리고 외항이 곱 10에 얼마? 델타 Q. 수요량의 변동분 곱해주었더니 여기 얼마다? 2. 공 하나 없어지죠. 양변에 100을 곱해주니까 수요량 변동분은 100에 1을 곱해주니까 200이죠. 그래서 1000세대가 몇 세대로 200을 더해줬더니 몇 세대로 증가하죠. 1000에 200을 더해주니까 얼마? 1200세대로 증가하니까 요 차인 수요량 변동분은 200이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이 로로 물었거든요. 몇 세대로 증가 물을 때는요. 1200이 답이고요.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을 수 있어요. 또 나로 물었거든요. 나로 물으면 답은 200이에요. 몇 세대나 증가, 몇 세대로 증가. 답이 달라요. 여러분은 요 뒤에는 생각은 안 하고 앞에 몇 세대만큼만 생각해. 답이 계산에 답이 없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죠. 자, 34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뭐 한다면은 출현한다면, 자, 여러분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더 커진다는 건요, 탄력적이 된다. 수익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는 거죠. 대체제 봤습니다. 여러분 1번 지문은 한 3번은 나온 것 같아요. 2번 수익 가격 탄력성 요거죠.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 변했어요?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 변했는데 얼마? 0.5만큼. 수익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0.5. 변동 방향 반대로 변동하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줄어잖아요. 변동의 크기
변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지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량적 지표.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무슨 지표?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 따라서 2번 정답.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탄력적인데, 탄력적일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은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한다. 맨 끝에 감소가 포인트.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아까 앞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가격이 미세하게 변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동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는 수평선이죠.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인데, 공급이 증가를 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수평선이다.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든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든 하여튼 수평선이 나오면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 이제 보기 중에 옳은 것 몇 개 찾냐 이건데, 자, A, B가 좋은데, A는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 B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탄력적. 공급. 자, 이 점이 지금 최초의 균형. 자,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B, 여러분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더 많죠? 탄력적이니까. 기억 맞는 질문.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갑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를 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비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아서 공급량은 약간 줄어들고 가격은 대폭 상승해요. 뭐일 경우에? 비탄력적인데, 이게 뭐죠? A죠? 비탄력적. 탄력적은 얼마? 탄력적은 약간 상승. B. 근데 가격 변에 민감하니까 공급량은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B보다 A가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니은은 틀린 지문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요거 꼭 왜 그런지 한번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원래 출제 1순위예요. 니은 지문은, 두 번째 니은 지문은 원래 출제 1순위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뭐다? 더 크다. 거래량 변화폭은 어떻게 돼요? 작다. 탄력적인 것보다 작다. 덜. 어떻게 써야 되나? 작다? 요걸 잘 기억을 좀 해둬야 돼. 시험 문제 올해 출제 1순위.
니은 지문 말 잘 유심히 봐야 돼요. 니은 지문. 디귿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디귿 갑니다. 요거 갑니다. 지금 디귿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균형에서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더니 A는 비탄력적인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요. 약간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는 탄력적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많이 증가했어요. A보다 B의 수요량 증가분이 더 크죠? 디귿 틀린 지문.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A, B 모두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A, B 모두 수요량은 감소한다. 자, 맞는 지문인데, 자, A와 B는, 자, A와 B 수요 곡선은 그림에서 보니까 뭐가 되죠? 우하향.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하죠. 우하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수요의 법칙이 뭐 한다? 성립하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낸다. 그럼 수요의 법칙 배우셨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것을 직교평면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수요 법칙인데 지금 뭐가 설명했어요? 가격 A, B 두 상품 모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네 번째 맞는 지문. 오른 거 몇 개? 두 개. 자, 36번.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뭐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열등제. 그것도 막 고민해야 돼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열등제, 열등제. 자,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란 말이 나오면 뭐를 따져야 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 I는 인컴이죠. 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라고 배웠는데, 문제는 정상제 우등제인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 0보다 크다.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무슨 상품? 열등제. 열등제인데 화살표가 변동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니까 뭐죠? 마이너스. 0보다 작다. 그럼 0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분자가 제로, 수요량 변화율 제로, 없어요. 수요량 변하지 없는 상품은 중간제, 중립제로서 여러분 소금, 간장 등을 의미하는 게. 자,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요, 정상제, 열등제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37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는 1번인데 0보다 작을 수 있다. 1번 정답.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량이 몇 프로? 3% 증가한다. 이렇게 상품 두 개가 나오면은, 자, 상품이 두 개가 나오면은 수요의 뭐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상품이 두 개가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 이렇게 A, B. 하여튼 상품, 문제에서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자, A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 B 상품의 수요량 변화율을 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홍차 수요는 뭔가 싸니까 증가하는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인데 이때 커피 홍차의 관계는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보완 관계는 프림 수요도 줄어들어.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이때 커피 프림의 관계 보완제. 자,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커피와 아파트는 각각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독립적인 상품. 그래서 수요 교차 탄력성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가 떠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42번에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자, A 부동산 가격, A, B잖아요. A 부동산 가격이 2% 뭐 한다? 상승을 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 3% 증가. 이렇게 쓰면 돼요. 가격 수요량. 여기서 이제 따져야 돼. 화살표가 같은 방향 변하면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얼마? 1.5. 0보다 크니까 이 상품보다 대체제. 기억은 대체제. 그리고 니은갑니다. 소득갑니다. 소득이 5% 감소한다. 자, 여러분이 수요 소득 탄력성에서 소득이 분모거든요. 소득이 5% 뭐 할 때? 감소할 때 수요량은 몇 프로? 2% 증가했다. 그럼 수요량은 2% 증가했다. 자, 화살표 변동 방향 보세요.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5분의 2니까 얼마? 0.4.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상품? 열등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줄어들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열등제, 수요량이 감소하면 정상제입니다. 자, 42번 문제 해결되고 43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량은 몇 프로? 5%. 이 얘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료 수량은 몇 프로? 5% 감소했는데 얼마? 10분 오니까 2분의 1, 0.5.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자, 우선 비탄력적이고, 자, 교차 탄력성인데 얼마? 10% 소형 아파트 임대료 10% 상승했는데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몇 프로? 7% 증가했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인데 10분의 7이니까 0.7. 0보다 크니까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 5번 정답이죠. 자, 41번 왼쪽에 오시면은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4번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인데 3번 보세요. 수의 교차 탄력성이나 특정제와의 수요량 변화, 분모는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뭇에 대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뭐뭇에 대안이 나오잖아요. 뭐뭇에 대안이 나오면 앞에 부분은 뭐다? 앞에 부분은 분모, 뒤에 부분은 뭐? 분자. 그걸 잘 알면 돼. 그러니까 앞에 수요량이 아니라 뭐? 가격. 뒤에는 뭐죠? 수요량. 가격 수요량이 바뀌었습니다. 3번 정답. 개념에서 틀린 지문. 자, 이제 중요한 계산 문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기본 개념 배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개념 3가지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수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용한 문제,
또 수익, 가격, 소득, 또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 공식 2개, 3개를 섞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